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촌에서 도시로 나가 가정도 꾸리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마음의 공허함으로 인해 어촌으로 다시 돌아온 40대 남성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먼 타지로 떠나도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을 그리워하는데요. 고향을 그리워한 한 남성과 그의 친구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해가 뉘엿뉘엿 서편으로 기울어져가는 오후, 이도연은 오래된 의자에 앉아 조용한 해변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은퇴 후 매일 같이 찾는 이 자리는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였다. 낚시대 끝이 가끔씩 가볍게 출렁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바다를 바라보는 도연의 눈에는 젊은 시절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다. 파도 소리가 그의 귀에 익숙한 음악처럼 들렸다. 그는 바다에서 보낸 수많은 날들을 떠올리며 각양각색의 풍파와 함께했던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그려본다. 그 시절, 그는 바다와 같이 자유롭고 거침없었다. 하지만 오늘 그 평화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 하나에 의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먼 발치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유로웠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도연은 그 남자를 알아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수철아, 너냐? 도연이 먼저 소리쳤다. 남자가 멈춰 섰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도연아, 오랜만이다. 너도 여전히 이 바다를 떠나지 못했구나. 김수철, 그는 도연의 오랜 친구였다. 젊은 날 함께 바다를 누비며 꿈을 키웠던 사이, 하지만 삶의 길이 갈라지면서 수십 년간 소식이 끊겼었다. 도연은 낚시대를 내려놓고 수철을 향해 힘차게 손을 흔들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다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다. 도연이 웃으며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돌아올 곳을 찾다 보니 결국 이 마을이 떠올랐어. 수철이 다가와 도연과 포근하게 포옹했다.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걸으며 각자의 삶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이 작은 재회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서막이자 고향으로 돌아온 수철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다. 도연과 수철은 파도 소리를 배경 삼아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았다. 해변에는 소금기를 머금은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석양이 바다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며 황금빛으로 물든 하늘이 마치 옛 추억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듯했다. 여기 앉아 이야기 나누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 우수철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의 눈가에는 시간의 무게가 새겨져 있었다. 맞아,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지. 너는 도시에서 잘 지냈나? 도연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기쁨과 그 사이에 겪었을 수많은 일에 대한 궁금증이 묻어 있었다. 그럭저럭 지냈어. 사업도 여러 번 하고, 가족도 생겼고. 하지만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항상 허전했어. 이곳, 이 바다가 계속 내 마음속에 남아있더라고. 수철이 바다를 바라보며 진심을 털어놓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바다의 반짝임이 비치며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은 듯한 느낌을 전했다. 도연은 수철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란 건 참,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자 도전이지. 내 아들 준호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수철의 얼굴에 잠시 고민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준호가 요즘 좀 힘들어해. 세대 차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아. 내가 젊었을 때는 아버지 세대와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복잡한 것 같아. 그래, 이해해.
나도 아들이 있었다면 비슷한 걱정을 했을 거야, 도현이 말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과거를 생각했다. 자신도 젊은 시절 부모님과 많은 충돌을 경험했으니까. 두 사람은 해가 저물기 시작하며 서서히 어둠이 깔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많은 것들이 말없이 전달되었다. 과거의 삶, 미래의 불안, 그리고 현재의 평화가 모두 한데 섞여 있었다. 너도 여기서 계속 남을 거야, 사수철이 물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바다와 함께 늙어가는 거지. 너도 자주 와. 여기가 내 마음의 고향이잖아. 그렇게 해가 완전히 지고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오랜만에 찾은 안식을 즐겼다. 이 작은 재회가 수철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도연은 친구의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서늘한 바닷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늦은 시간, 수철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도연아, 나. 마음 한구석에 늘 뭔가 결핍된 느낌이 들어서 돌아왔어. 사업 성공도, 돈도, 모든 게 충족되어야 할 것 같았지만 결국엔 이 바다가 그리워서 말이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철의 말을 경청했다. 그래, 인간이란 결국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 본질을 찾게 되지. 내가 여기에 돌아온 건 그 뿌리를 찾기 위한 거겠지. 응, 그런데 준호와의 갈등이 그 결정을 더 힘들게 해. 아들과는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서. 가족이라는 게 때로는 너무 어렵게 느껴져. 수철의 목소리에는 고민과 아픔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레 조언을 건넸다. 수철아, 가족 간의 관계는 시간이 필요해. 우리가 바다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이해하듯이 가족도 서로의 파도를 겪으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지. 준호도 시간이 지나면 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야. 수철은 그 말에 위안을 받았다. 고맙다, 도연아.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없이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시간이 흐르고 도연은 수철을 마을 가까운 작은 여관으로 안내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수철은 도연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여관으로 들어갔다. 도연은 여관을 떠나면서 오래된 친구가 다시 자신의 삶에 들어와 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다. 그리고 바다가 준 평화 속에서 자신도 오랜만에 내면의 평온을 되찾았다고 생각했다. 그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다. 수철은 오랜만에 고향의 품에서, 도연은 친구의 돌아옴에 대한 기쁨 속에서 깊은 잠에 빠졌다. 내일이면 새로운 날이 밝을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새벽이 밝기 전 해변의 조용함은 파도 소리와 가끔씩 들리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로만 채워져 있었다. 수철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나 여관의 창문을 열고 신선한 바닷바람을 마셨다. 꿈에서 그는 준호와 격렬하게 다투는 자신을 보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이른 아침 해변으로 나갔다. 도연은 이미 해변에 도착해 일출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철이 다가오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일찍 일어났구나, 수철아. 응, 뭔가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설쳤어. 수철이 고백하며 도연의 옆에 서서 동해에서 서서히 솟아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해가 완전히 떠오르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수철아,
가끔은 불안함과 고민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이렇게 해가 뜨는 걸 보면 모든 게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 도연이 말했다. 수철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가 오라, 도연아. 어쩌면 나도 준호와의 관계를 새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게 좋을 것 같아. 여기에 머물면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준호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나도 도울게, 도연이 제안했다.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해변을 함께 걷기 시작했다. 이 시간은 두 사람에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수철은 점차 준호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법을 모색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다. 한편 준호에게도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다. 그는 아버지와의 갈등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준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다. 아빠,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준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수철은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지만 준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준호야, 말해봐. 아빠가 듣고 있어. 전화를 통해 준호는 자신의 불안과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수철은 아들의 말에 귀 기울였다. 이 대화는 두 사람 사이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 이렇게 도연과 수철의 조용한 해변 산책은 두 사람뿐만 아니라 수철과 준호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해변에서의 시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고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수철과 준호 사이의 대화는 점차 깊어졌다. 전화통화는 종종 이루어지며 서로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일과의 일부가 되었다. 준호는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느끼며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한편 도연은 수철이 아들과의 관계에서 진전을 보는 것을 보며 자신도 과거에 놓친 가족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고향과 가족, 그리고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게 되었다. 어느 날, 수철은 도연과 함께 마을의 오래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과거를 회상했다. 도연아, 내 덕분에 내가 많이 변했다. 내가 여기 해변에서 나를 기다려준 것처럼 나도 준호를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용기지. 너와 준호가 다시 가까워진 것을 보니 나도 정말 기쁘다. 수철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며 이제 나도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마을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구해서 준호가 방문할 때마다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야겠다 라고 말했다. 그들의 대화는 항상 그렇듯이 해가 지는 것을 잊게 만들었고 카페를 나서면서 수철은 도연에게 다짐했다. 도연아,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 너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물론이지, 친구야. 나도 내가 있어서 든든하니까. 도연이 화답하며 두 사람은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다. 시간이 흘러 수철은 마을에 작은 집을 구매하여 준호를 자주 초대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면서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자주 방문했다. 두 사람은 같이 낚시를 하거나 해변을 산책하며 서로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도연도 자주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을의 어른으로서 그들을 지켜보고
가끔 조언을 건네주었다. 그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수철과 준호, 그리고 다른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도연은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더욱 풍부한 감정을 경험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수철과 준호, 도연은 서로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경험을 통해 가족의 중요성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마을의 해변은 그들에게 평화와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다. 해가 저물어 가면서 준호는 마을에 도착했다. 아버지가 구매한 작은 집에서 첫 주말을 보내기 위해 그는 기대 반, 긴장 반의 마음을 안고 아버지와의 시간을 준비했다. 수철은 아들의 방문을 위해 집안을 꼼꼼히 정리하며 아들과의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아버지,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어서 와, 준호야. 오랜만에 보니 정말 반갑다. 수철이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들어갔다. 저녁 식사 동안 준호와 수철은 서로의 최근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는 대학에서의 공부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고, 수철은 마을 생활과 도연과의 시간에 대해 말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마을 해변으로 산책을 나섰다. 바다는 항상 그들에게 평화와 위안을 주는 곳이었다. 해변에서 수철은 준호에게 과거 자신의 실수와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조심스럽게 전달했다. 준호야,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힘든 시련을 준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배우느냐야. 나는 내가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많이 배웠어. 수철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아버지,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여기에 와서 보니 아버지의 이야기가 더 잘 이해가 돼요. 저도 여기서의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해변에서의 대화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더욱 좁혔고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준호는 그 주말 동안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주말이 끝나가면서 준호는 서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수철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준호는 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이번 주말 정말 좋았습니다. 라며 약속했다. 수철은 아들을 꼭 껴안으며 언제든지 돌아오렴. 여기는 항상 내 집이야. 으라고 말했다. 준호가 떠난 후 수철은 해변으로 걸어가 도연과 함께 그 주말의 소중한 순간들을 공유했다.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의 우정과 가족에 대한 감사함을 나누었다. 해변의 파도 소리와 함께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해변에서의 그 저녁, 도연과 수철은 모닥불을 피우며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앉았다. 두 사람은 옛 이야기를 나누며 때로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기도 했다. 도연아, 준호와의 이번 주말이 정말 뜻깊었어. 내가 아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준 건 모두 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준호에게 이렇게 다가설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야. 수철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그저 너희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가까워지길 바랄 뿐이야. 가족이란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이니까. 준호도 내가 필요하고 너도 준호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서로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배경음악처럼 채웠고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더 많은 추억을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도연은 수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수철아, 어때? 내가 이 마을에서 작은 커피숍을 하나 시작하는 건 너도 이제 여기에 살 테니 우리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우리 커피숍이 마을 사람들과 여행자들에게 쉼터가 되어줄 수 있을 거야. 수철은 그 제안에 흥미를 느꼈다. 그것도 좋겠다, 도연아. 나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찾고 있었어. 우리 둘이 힘을 합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이후 몇 주 동안 두 사람은 커피숍 개업 준비에 분주했다. 도연의 지인들과 마을 사람들도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도왔다. 준비 과정에서 수철과 도연은 서로의 장점을 살려 각자의 역할을 맡으며 사업을 전진시켰다. 드디어 커피숍 해변의 여유가 문을 열었을 때 마을 사람들과 준호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참석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다. 준호는 아버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며 자신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웠다. 커피숍은 빠르게 마을의 명소가 되었고 수철과 도연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더욱 풍부한 삶을 살아갔다. 이곳은 모두에게 쉼과 위안을 제공하는 장소가 되었으며 수철과 도연에게는 새로운 가족과도 같은 공간이 되었다. 이제 해변의 여유는 그들의 우정과 가족의 사랑, 그리고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고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하며 앞으로의 날들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해변의 여유, 커피숍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의 일상적인 만남의 장소로 자리 잡았고 여행자들에게는 마을의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곳이 되었다. 도연과 수철은 커피숍을 운영하며 마을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기여했고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커피숍의 인기 비결은 단순했다. 수철의 친절하고 따뜻한 서비스, 도연의 신선하고 맛있는 커피,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테라스 덕분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손님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했다. 어느 날, 커피숍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준호의 대학 친구들이었다. 준호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커피숍을 소개하며 아버지와 도연 아저씨가 어떻게 이곳을 창업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친구들은 이곳의 분위기와 맛있는 커피에 감탄했고 준호의 가족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날 저녁 커피숍은 준호와 그의 친구들로 가득 찼고 분위기는 더욱 활기찼다. 수철과 도연은 젊은이들의 에너지에 자극받아 마치 자신들도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들은 준호와 친구들에게 특별한 커피를 선보였고 이야기와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밤이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준호는 아버지와 도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버지, 도연 아저씨, 여러분 덕분에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제 두 번째 집 같아요. 수철은 준호를 꼭 안으며 말했다. 준호야,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여기는 언제든지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곳이야. 우리 커피숍과 우리 가족은 항상 널 환영할 거야. 그 말에 도연도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렇지, 준호야.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야. 앞으로도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 해변의 여유는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소중한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도연과 수철은 자신들의 꿈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그들의 일상은
이제 이 작은 커피숍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찼다. 계절이 바뀌어도 해변의 여유 커피숍은 변함없이 마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겨울이 되면 수철과 도연은 커피숍 안에 따뜻한 벽난로를 켜고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특별한 겨울 음료를 제공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커피숍을 찾아 따뜻한 위로와 커피를 즐겼다. 한편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찾기 시작했지만 때때로 마을을 방문하여 주말을 보내곤 했다. 그의 방문은 항상 수철과 도연에게 큰 기쁨이었으며 준호 역시 마을과 커피숍에서 보내는 시간을 통해 삶의 여유를 배우고 있었다. 어느 눈 내리는 날, 커피숍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 수철과 도연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소규모 음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도연의 오랜 친구 중 한 명이 아마추어 재즈밴드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초대해 따뜻한 음악과 함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저녁을 마련했다. 음악회의 날, 커피숍은 마을 사람들과 몇몇 여행자들로 가득 찼다. 재즈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사람들은 커피와 함께 수철과 도연이 정성껏 준비한 디저트를 즐겼다. 음악과 함께 행복한 웃음소리가 커피숍 안을 가득 메웠고 창밖으로는 눈이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도연아, 오늘 밤 정말 마법 같네. 수철이 벽난로 옆에 앉아 도연에게 속삭였다. 너와 함께 이 커피숍을 열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 도연은 수철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꿈이 이렇게 현실이 되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니 더 바랄 게 없어. 그날 밤 음악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고 모두가 해변의 여유 커피숍에서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그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했다. 수철과 도연은 그 밤을 계기로 더 많은 커뮤니티 이벤트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커피숍은 단순한 휴식의 장소를 넘어서 마을의 문화와 커뮤니티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준호도 종종 이곳에서 자신의 미래를 구상하며 이 작은 마을과 커피숍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새삼 느끼곤 했다. 이곳은 모든 이에게 여유와 평화, 그리고 가족 같은 따뜻함을 제공했고 수철, 도현, 준호에게는 삶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이 따뜻한 공간을 공유하며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계속해서 쌓아갈 것이다. 수철과 도연은 계속해서 해변의 여유 커피숍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그들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봄이 왔을 때 그들은 커피숍 야외에 작은 정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정원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정원 준비가 한창일 때 수철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정원 만들기에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준호는 기꺼이 동의했고 그 주말 마을로 내려왔다. 준호는 아버지와 함께 땅을 파고 식물을 심는 작업에 열중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노동하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소통하는 귀중한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 이 정원이 완성되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좋네요. 준호가 식물을 심으며 말했다. 응, 정말 그렇게 될 거야. 이곳이 사람들에게 쉼과 평안을 주는 장소가 되길 바라. 수철이 대답하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가에는 행복한 빛이 서렸다. 정원 프로젝트를 통해 커피숍은 마을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다. 개장하는 날,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정원을 보기 위해 커피숍에 모였다. 준호와 수철은 그들에게 각 식물의 이름과 특성을 설명하며 방문객들과 함께 식물에 대한 지식을 나누었다.
이후로도 해변의 여유는 다양한 계절 이벤트를 주최했다. 여름에는 해변 영화제를, 가을에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 모든 행사는 도연과 수철의 커피숍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마을 사람들과 방문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제공했다. 수철과 도연은 이제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그들의 커피숍은 마을의 문화와 커뮤니티 활동의 핵심 장소로 자리 잡았다. 준호도 종종 마을을 방문하여 이런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런 경험들이 자신의 미래와 직업에 대한 생각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다. 도연과 수철은 그들의 커피숍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서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들의 바람대로 해변의 여유는 모든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허브가 되었다. 이야기는 계속해서 풍부해졌고, 해변의 여유에서는 매주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과 워크숍이 열렸다. 도연과 수철은 지역 예술가들을 초대하여 작은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고, 지역 작가들의 책 읽기 모임을 주최하기도 했다. 이 모든 활동은 커피숍을 문화와 예술, 교육의 장으로 변모시켰다. 어느 가을 저녁, 커피숍에서는 해변의 여유를 주제로 한 사진전이 열렸다. 수철과 도연은 지역 사진가들을 초청하여 마을과 주변 자연의 아름다움을 포착한 사진들을 전시했다. 전시회는 큰 인기를 끌었고, 사람들은 이를 통해 그들의 일상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계기를 가졌다. 준호는 이 사진전을 통해 아버지와 도연 아저씨가 커뮤니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또다시 실감했다. 그는 이 경험들이 자신의 직업적 길을 찾는 데 있어서도 영감을 주었다고 느꼈다. 준호는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키우며 이를 자신의 직업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는 환경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여기서 배운 모든 것들이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자연과 함께하는 이런 삶, 그리고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일이 제게 진정 중요한 것 같아요. 준호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선언했다. 수철은 준호의 결정을 듣고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준호야, 내가 원하는 길을 찾았다니 정말 기쁘다. 해변의 여유에서 내가 배운 것들이 너의 미래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야. 준호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환경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고, 수철과 도연은 그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준호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도 그는 방학이면 마을로 돌아와 해변의 여유에서 일하며 공부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시간이 흘러 해변의 여유는 더욱 번창했고, 준호는 환경학자로서의 경력을 쌓아가며 가끔씩 커피숍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 그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지역 커뮤니티의 환경 보호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도연과 수철은 준호가 자신들과 함께 일하면서 얻은 영감을 직업으로 발전시킨 것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꼈다. 해변의 여유는 세 세대에 걸쳐 지속 가능한 삶과 커뮤니티를 위해 헌신하는 장소로 거듭났다. 이곳은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해가 지고 별이 하늘에 가득 찬 밤, 해변의 여유 커피숍은 특별한 이벤트로 더욱 북적였다. 이번에는 지역 아티스트들과 협력하여 마을 축제의 일환으로 소규모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수철과 도연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 지역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자 했다. 커피숍의 뒤뜰에 설치된 작은 무대 위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그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춤을 추거나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감상했다. 도연은 직접 바리스타로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루며
손님들에게 특별히 준비한 커피를 제공했다. 수철은 손님들을 맞이하며 행사를 총괄했고, 준호는 학교에서 배운 최신 환경 친화적 방법을 소개하는 부스를 마련해 운영했다.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준호가 준비한 간단한 발표였다. 그는 자신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해변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그의 제안 중 하나는 마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고, 실행을 위한 첫 단계로 자금을 모으기 위한 커뮤니티 펀딩이 제안되었다. 축제가 끝난 후 수철, 도현, 그리고 준호는 늦은 시간까지 커피숍에 남아 이날의 성공을 축하했다. 그들은 커피숍을 통해 마을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마을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데 큰 만족감을 느꼈다. 정말 대단한 날이었어, 준호야. 내가 마을에 가져온 변화가 무척 자랑스럽구나, 수철이 아들에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여러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을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제가 배운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어요. 준호가 응답했다. 도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모두가 함께라면 이 마을은 앞으로도 계속 번성할 거야. 해변의 여유가 그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할 거고, 그들은 앞으로도 커피숍에서 많은 행사를 계획하며 지역사회와 더욱 깊이 연결될 것을 기대했다. 해변의 여유는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지역사회의 허브로서, 환경보호의 모델로서 계속 성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해가 지고 별이 하늘에 가득 찬 밤, 해변의 여유에서는 소소한 음악회가 자주 열렸다. 도연과 수철은 이 음악회를 통해 지역 아티스트들에게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커피숍이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장소를 넘어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어느 봄밤, 해변의 여유는 지역 합창단을 초대하여 특별한 콘서트를 개최했다. 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커피숍을 가득 메우자 마을 사람들은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음악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졌다. 그들의 노래는 봄바람과 함께 들려오며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했다. 이벤트가 끝난 후 준호는 도연과 수철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아버지, 도연 아저씨, 여러분이 이 마을에 가져다준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우리 마을을 더욱 특별한 곳으로 만들어요. 수철은 준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준호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건 내가 우리 곁에 있기 때문이야. 너의 지지와 참여가 해변의 여유를 이렇게 특별한 곳으로 만든 거라고. 그때 도연이 나서서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피숍을 통해 마을을 위한 좋은 일들을 할 계획이야. 우리 모두 함께라면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이러한 대화들이 이어지면서 커피숍은 그저 소비의 장소가 아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해변의 여유를 자신들의 삶의 일부로 여기며 도연과 수철을 지역사회의 리더로 존경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는 커피숍에서 배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 환경 보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해변 청소 활동을 조직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젊은 세대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전파했다. 해변의 여유에서의 이러한 활동들은 준호에게만 그치지 않고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도연과 수철의 꿈이 현실이 되어 커피숍은 마을의 문화와 환경을 변화시키는 중심지가 되었다.
그들의 노력은 마을을 넘어 다른 지역 사회에도 영감을 주었으며 해변의 여유는 지역 사회 발전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게 되었다. 모든 성공에 힘입어 해변의 여유는 더욱 확장하는 계획을 세웠다. 도연과 수철은 인근 지역에 또 다른 지점을 열어 그곳의 커뮤니티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 준호 역시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환경보호와 지역 사회 발전에 중점을 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제공했다. 새로운 지점은 해변의 여유의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 커피숍을 넘어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이곳 역시 지역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문화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 메뉴를 개발하여 지역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했다. 준비 기간 동안 도현, 수철, 그리고 준호는 지역 커뮤니티와 긴밀히 소통하며 그들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했다. 이러한 노력은 커피숍이 문을 열기도 전에 지역 사람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게 만들었다. 오픈 첫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해변의 여유를 방문하여 그들의 성공을 축하했다. 새 지점의 성공적인 출발은 도연과 수철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고, 그들은 이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준호는 이러한 확장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더 많은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 이러한 확장 과정에서 준호는 자신의 경력과 개인적인 열정을 살려가며 환경학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했다. 그는 지역 학교와 협력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젊은 세대에게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데 앞장섰다. 해변의 여유의 확장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장을 넘어 도현, 수철, 그리고 준호가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의 일부가 되었다. 이들의 노력은 그들이 사는 지역뿐 아니라 더 넓은 사회에도 큰 영감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례를 본받아 지역 커뮤니티 개선과 환경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해변의 여유는 단순히 커피를 제공하는 곳을 넘어 지역사회와 환경을 생각하는 행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도현, 수철, 준호는 그들의 꿈과 비전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며 큰 만족과 보람을 느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해변의 여유는 사랑과 책임,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결합된 모델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해변의 여유의 성공 이야기는 널리 퍼져나갔고, 이 커피숍과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지역사회뿐 아니라 국내 다른 지역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도현, 수철, 그리고 준호는 여러 컨퍼런스와 세미나에 초청받아 자신들의 경험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다른 커뮤니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해변의 여유를 방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특별히 인상 깊은 이야기들이 나눠지기 시작했다. 방문객들은 커피숍의 따뜻한 분위기와 개인적인 서비스가 그들의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하며 이곳이 단순한 휴식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다. 어느 날 커피숍에서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 워크숍이 열렸다. 도연과 수철은 지역 학교와 협력하여 젊은 세대가 예술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 워크숍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워크숍 후, 준호는 학생들의 작품들을 해변의 여유에서 전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시는 커피숍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커피숍이 지역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했다. 준호는 이러한 활동이 지역사회의 젊은이들에게 더 큰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들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변의 여유는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리며 그 가치와 의미가 점점 확장되어 갔다. 도현, 수철, 준호는 그들이 창출한 공간이 단순한 사업 장소를 넘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심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해변의 여유의 이야기는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고, 도현, 수철, 준호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이 단지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와 나누는 성공이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했다.